미래를 여는 과학적 통찰. 안녕하세요. ICT 지식 콘서트의 신미림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래학자들은 머지않아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도시를 말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도시가 스마트해진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편리해지게 될까요? 오늘 강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나 청각장애자나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베리어프리, 장벽을 없앨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죠. 또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됐냐면 키보드를 없애고 화면에다가 입력 장치를 만들어서 햅틱 기술이라는 것으로 터치를 통해서 전화가 오게 되면 이거 누른 상태에서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인들이 이렇게 했죠. 인터페이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날 때는 저희 디바이스가 손을 가지고 서로 만나죠. 그래서 잡고서 흔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물과의 디바이스와의 만남일 때는 첫 만남이 중요한데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는 거죠. 그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기술의 변화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더욱더 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것이 저희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안전, 초연결, 빅데이터, 공유 네 가지의 큰 기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얘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이 횡단보도에 적용시킨 거 아십니까? 이게 또 어디에 포함되냐면 군함에 포함돼요. 군함. 1차, 2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미국의 군함에도 속도, 형태, 크기가 잘 보일 수 없습니다. 이 얼룩말이요. 이 금수에 호랑이나 사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리를 짓게 되면 얼룩말이 이게 잘 안 보여요. 옆에 왼쪽에 화면처럼. 그래서 감히 공격을 못 합니다. 그게 전략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 횡단보도에 쓰고 있고. 그래서 안전이 첫 번째,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안전이었죠. 그래서 4차 산업의 안전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뜰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죠? 초연결, 연결이었죠. 1차는 우리 증기기관에, 2차는 우리 산업혁명, 3차는 정보화 시대, 4차는 지능형 시대. 이 연결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것이 연결됐을 때 비로소 4차 산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연결, 그다음에 무선망, 유선망, 그다음에 위성망, 인터넷망 이게 다 포함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죠. 우리가 도시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쌓이고 지금도 동영상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들이 파일들이 문서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광산에서 데이터 마이닝 어떻게 광산에서 좋은 광부가 되어서 그걸 채굴 해서 좋은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쓸 것인가 그걸 제공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것이 4차 산업의 중요한 키워드가 빅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스마트 시티는 유비쿼터 시티는 뉴타운 개발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리제너레이션 도시 재생에 스마트 시티가 부여된다. 거기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꼭 필요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에 들어갑니다.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딱 꼬집어내서 그걸 딱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나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즉각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유죠. 우리가 카쉐어링, 쇼카라든가 우버 택시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호텔 이 공유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것이 협력적 소비, 협업 소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공유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공유되었을 때 그것이 다 돈이 됩니다. 여러분이 1970년대, 80년대의 경험이 그 지역의 그 시간된 공간을 저는 제가 사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사고 싶을 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생활했던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만약에 공유하게 된다면 돈 주고 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유란 경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쉐어링 에코노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유 경제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다 이제 스마트 시티를 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이론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위에다가 스마트 붙이면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 밀도가 올라가거나 그다음 황사 문제라든가 층간소음, 교통체증, 취업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홈레스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나 안전이라든가 공유라든가 초연결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다가 풀어볼 것인가. 그래서 유엔의 SDG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포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부분을 본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는 포용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아우러야 된다.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모든 장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베리어 프리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곧 공간 민주화다라고 연결되는데 각각 모든 국토에는 용도 지역제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제. 용도가 있다는 거죠. 이곳에는 방송국이니까 방송하는 곳이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병원은 고치는 곳이고 그래서 전국토에는 용도 지역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산업이 밀집되게 되게 되면 점점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 관리, 보존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도지역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성공 전략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뭐냐? 그것이 세계 인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그 지역의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알아야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틀이다,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도시에 영원히 있는, 영원히 깃드는 도시. 그리고 지능형 도시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누리고 공유되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최적화되어진 도시 운영 체제다. 도시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도시 하나의 도시가 있다 한다면 가스가 들어야 되죠. 수도가 들어야 되죠. 전기가 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교통도 들어야 되죠. 나가는 것도 교통도 나가야 되고 물도 나가야 되죠. 하수도로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미세먼지도 쓰다 보면 다 조그만 먼지들 있죠. 그게 다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프로세싱하는 그 운영 체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스마트 시티인데 그중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이 가로등에 스마트 시티를 적용시켜 봤는데 그게 뭐냐면 디밍화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온오프만 하잖아요. 온과 오프를. 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초저녁 같은 경우는 선선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잘 볼 수 있잖아요. 잘 조금은 보일 수 있잖아요. 또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밝아지는데 그 자연은 아날로그죠. 그래서 아날로그에 맞춰서 제가 커스터마이징 최적화를 시켜서 조도 세팅을 따라서 점점 조도에 맞춰서 밝기를
교통의 정보에 맞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디지됐냐면 43.28%가 세이빙 됐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하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반이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도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안전할 수 있고 건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 그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또 스마트팜, 스마트 농장이죠. 그래서 드론도 띄우고 드론으로 농약도 살포하고 원소도 센싱하고 개폐도 하고 비닐하우스를 그런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마트 시티 기반의 스마트 농장을 할 수 있고 또 도시농업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여러분이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셔서 또는 도시에 가까운 주변에 있는 곳에 텃밭만 하지 말고 텃밭 위에도 얼마든지 스마트 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죠? 협력적 소비로 유통까지 같이 연결하는 생산뿐만 아니라 스마트 팜은 스마트 농장은 가공이나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생산한 사람, 가공한 사람, 유통한 사람을 다 같이 협업하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CVC다. 스마트 캠퍼스 빌리지 시티. 그래서 외국에는 굉장히 스마트 캠퍼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학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위한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스마트 캠퍼스를 해서 거기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거기에 공유와 공생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입히는 그런 캠퍼스. 더 나아가서는 빌리지, 더 나아가서는 시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스마트 국가까지 해서 산관, 한역, 도농 간에 같이 하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도, 중국, 한국이 지금 스마트시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 2년 후에는 500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이 됩니다. 약 180조 이상의 자원을 투자했어요. 우리나라도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에 맞게끔 빨리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도시마다 생활의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핵심 테마가 도시 재생이다 말씀드렸어요. 도시의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도시 또는 기존의 도시의 옆에 도로가 새로 났다 그러면 기존의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되는 거죠. 공동화 이루어지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제가 살다 보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사 갈 수밖에 없어. 청년들이 더 이상 세를 낼 수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또 땅값이 올라오면 또 옆에 또 땅을 또 새롭게 개발하게 되면 또 그 지역 또 쇠퇴돼. 그 마찬가지로 새로운 곳을 또 가게 되면 처음 싸지만 또 올라가게 돼. 그러면 도시 전체가 공동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레트로 디자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 복고풍 7080 셀브로 같은 게 있잖아요. 도시에도 그래서 레트로 디자인을 우리가 도시에도 입히자, 옷을 입히자. 단순한 과거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부려서 기술과 감성을 넣어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을 레트로 디자인하는데 지금 스마트 시티 기반의 도시 재생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스마트 지능형과 함께 과거를 복구하는 재현하는 레트로 디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또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도 관심 있는 것은 전자화폐에 대한 얘기,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그 도시 재생에 또는 스마트 시티의 4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4가지의 그 4차 산업혁명의 성공 키워드 중에서 공유가 있었죠. 공유가 되고 그다음 목적 지향적이고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특성은 투명하고 누구에도 다 공개될 수 있고 데이터가 무결정돼 있고 신뢰가 있고 처리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즉각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위스가 이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시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스위스 주크 크립토밸리라는 것을 가상화폐
밸리를 아예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크립토 밸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의 순간에 맞붙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었죠. 악수를 서로 디바이스끼리 손을 잡는 디바이스 만남, 사람과의 만남은 악수로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스마트폰은 햅틱 기술로 터치를 해서 이렇게 간다.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은 인터럽트란 말을 씁니다. 오늘은 강의 자료를 준비 못했지만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해 또는 우선순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카톡이 뜨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그래도 선형 데이터 있지만 비선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도 같은 게 사장, 부사장, 부장, 과장 이런 있잖아요. 이 조직도는 선형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을 표로 나타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있는데 그다음에 지도 같은 것도 비선형 데이터거든요. 선형과 비선형이 있는데 그 선형 데이터, 비선형 데이터를 같이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진실의 순간에서 어떻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신뢰 기반으로 한다. 신뢰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단, 인, 이, 예, 지. 근데 하나 더 플러스했어요. 그 뭐냐? 신이다, 신. 이 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신이다, 서비스는 신이다. 믿음이죠. 신뢰가 없는 커뮤니티,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가치는 신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유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번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상대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언더스탠딩 해야 된다. 낮은 곳에서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잘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다음에 협치다. 협치라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서로가 밸런스 있게 그 대상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히딩크시 있잖아요. 히딩크 선생님이시죠. 박지성, 이영표를 배출한 유명한 감독이신데 히싱크잖아요. 예, 비슷하게.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세상이 배려 프리 격을 없애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공간 민주화를 이루자.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지금 경남과 경북과 전라도과 전북과 남남 갈등, 북한과 남한 이런 갈등의 물리적 공간의 지역의 불균형이 아니라 민주화라는 것은 시민 중심이죠. 국민 중심으로 그 공간의 그 주체자가 그 사용자, 거주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공간. 사이버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격차를 없앨 수 있는. 그래서 다문화나 어르신이나 또는 눈이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런 분들이 청각 장애자나 그분들도 병원이나 은행 갔을 때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선언에 맞게끔 베리프리 장벽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성공 전략이고 그것이 키다. 그래서 공간 민주화로 갔을 때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결국에는 꿈을 꾸는 자, 꿈을 꾸는 곳, 꿈을 생산하는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스마트시티의 성공 전략이 된다. 그래서 All Together We Can.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4차 산업 스마트시티 성공 전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스마트 시티에서의 삶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로등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시티가 된다면 이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중국의 아까 발표한 것 같이 중국은 2020년도까지 이제 2, 3년 후에 500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전략까지 세우는 강력한 지금 그 국가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아까 꿈꾸는 만큼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만큼 생각하는 만큼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 스마트 시티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관에 들어갈 때 저는 열쇠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인터페이스가 바뀐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열쇠하지 않고 누르죠. 그 다음에 시동을 걸 때도 마찬가지로 원터치죠. 그 조금씩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점점 더 홍채 인식이라든가 스피커에 컨시어즈 시스템, 집사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어느 공간이든 어느 시간대든 공간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지금 돌아와 있지만 좀 더 가속도가 붙는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말 스마트 시티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모든 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해킹이나 보안의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통신의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교환 트랜잭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모델들 그리고 TCP/IP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보안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술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보안 솔루션의 보안 플랫폼의 국제 표준화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앞으로 또 관심 있게 우리가 같이 볼 거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 시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 보안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통찰하는 ICT 지식 콘서트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